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길었던 연휴 휴가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하루 종일 집에서 좀 쉬려고요. 그동안 키핑장 돌보고 집에 아이들 돌보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피로가 누적된 것도 있고요. 다시 내일 출근한다고 생각하니까 직업병이 조금은 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오늘은요, 그래도 제가 쉬는 시간은 이 다육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에요. 다육이들과 놀면서 오늘 하루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답니다. 오늘은요, 다육이들 베란다에서 키울 때 지금 겨울이잖아요. 아무래도 햇빛도 부족하고 물을 아껴서 준다고 해도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형태가 조금씩 변할 거예요. 이미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은 그래도 거리대나 에어컨에서 관리를 하셨다면 유지를 조금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또 웃자라는 아이들이 생기지요. 저희 베란다에서도 뭐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름이나 겨울에는 이렇게 햇빛이 부족해서 물도 빠지거니와 얼굴도 물을 줄이기 때문에 로제트 얼굴 크기도 조금 줄인답니다. 그래도 안쓰러워도 물을 조금 아껴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도 열심히 아이들 정성을 다해서 돌본다 하더라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아이들이죠. 겨울이고 특히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웃자람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 아이들 이제 입장의 사이가 살짝 벌어지고요. 제가 여름 동안에 웃자람이 심해서 거리대에서 관리를 하긴 했지만 여름 때 웃자랐던 형태 그대로 있는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요, 제스타예요. 제스타인데 여기는 그래도 꽃 모양을 좀 갖추었죠. 많이 다져져서 이렇게 꽃 모양을 갖추긴 했지만 밑에 잎에 이렇게 여름에 웃자랐던 간격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손 돌봐줘야 되는데 키핑장 아이들 돌보느라고 제대로 돌보질 못했죠. 이런 아이들 지금 현재 베란다에서 웃자라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입장 사이가 벌어지는 아이들, 이 아이도 뭐 촘촘하게 위에는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밑입장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지요. 여기는 아무래도 밑에 있는 아이라 햇빛이 부족해서 이렇게 입장의 간격 사이를 벌리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거든요. 건강한데 다만 수영이 예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고 더 심하게 웃자라지 않도록 물을 아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관리로 그냥 저냥 유지만 시킨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봄 돼서 이 아이들 수영을 잡아주는데요. 지금은 해도 뭐 적심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겨울 동안의 적심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뭐 이제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고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거리대나 실외기로 나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급해서 우리 집 아이가 콩나물처럼 자랐어요 하더라도 수영이 아주 안 예쁘죠. 안 예뻐도 조금만 참으시고 적심을 봄에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봄에 하시는 게 낫고요. 꼭 적심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봄 돼서 이렇게 웃자라는 아이들 있죠. 햇빛에 이제 거리대로 나가든지 에어컨 실외기로 나가든지 아니면 베란다에서 햇빛이 가득하게 비칠 수 있게 창문을 직접적으로 이제 열어줄 수 있는 시기가 올 때쯤 해서 이렇게 밑입장을 따주시면 지금 따셔도 돼요. 겨울에 밑에 수영이 벌어지면 밑입장을 이렇게 따주세요. 이렇게 따가지고 꽃 모양을 유지하도록 그렇게만 관리를 하시고요. 지금 적심을 해서 따로 심어서 분에 채워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역시나 햇빛을 넉넉하게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웃자라요. 그 적심한 모지 얼굴이 뿌리는 내리겠지만 다시 또 콩나물처럼 웃자라서 잘라주나 마나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봄 때까지 심하게 웃자라더라도 그냥 봄까지 내비뒀다가 요 밑에 밑입장을 따주고 그대로 다져서 목질화로 이렇게 목대를 올리도록 관리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정이나 수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렇게 벌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가수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요 자체로 키워도 상관은 없지만 저도 역시나 바깥으로 나오는 거를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간이 좁아서 아이들을 따닥따닥 붙여놓게 되다 보면 이렇게 간섭이 생겨가지고 이런 게 좀 걸리적거려요. 이런 아이들을 봄에 뭐 가지치기 형식으로 수영을 잡아서 가지치기 같은 거는 지금 해줘도 되긴 되지만 요 우짜란 거는 지금 잘라서 다시 심는다 하더라도 다시 또 콩나물처럼 자라요. 밑에 잘린 아이도 우짜라고, 또 이렇게 잘라서 화분에 따로 심어준 아이도 우짜라고, 양쪽에서 우짜랍니다. 그러면 더 심란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짜라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햇빛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봄이 되어서 밑잎장을 따서 이렇게 목대로 형성해서 나무 색깔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괜찮고요. 키가 너무 크다, 수영이 예쁘지 않다 할 때는 적심을 하셔서 꽂아주는데, 봄이 되어서 햇빛을 넉넉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훨씬 더 두 아이를 다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답니다. 그래서 겨울 때는 되도록이면 적심 삽목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입장 사이가 좀 간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두시면 되거든요. 이 아이가 수빙인데요. 제가 아주 초보 때부터 키웠던 작은 아이예요.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이렇게 작은 로제트로 땅바닥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초보 때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웃자랐겠죠. 그 웃자란 아이를 그대로 두었어요. 그대로 두니까 이렇게 로제트가 예쁘지 않았어요. 예쁘지 않아도 그냥 참고 두시고 지켜보다 보면 이렇게 목지라가 생겨요. 이렇게 목지라가 생기고 밑잎장을 싹 따주고 햇빛에 관리를 하신다면 이렇게 따글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면서 뒤에 있는 아이가 더 많이 웃자랐겠죠. 이 아이는 좀 덜 웃자란 아이고, 그래도 그대로 놔두고 굳히시면 이렇게 예쁜 수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적심이나 삽목 이걸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봄까지 미루세요. 봄까지 미루시고, 봄에도 뭐 100% 적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굳혀서, 저도 그냥 이렇게 여름에 웃자란 아이들 그냥 놔두잖아요. 요거 이제 봄 되면 밑잎장만 따줄 거예요. 밑잎장만 따줘서 그냥 목대로 키울 건데, 요게 이제 수영이 이렇게 벌어지면 좀 안 예쁘잖아요. 지금 겨울에 이렇게 웃자라고 얼굴이 벌어지고 키가 크다 보면 아이들이 벌어져요. 옆으로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면 또 예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원예용 철사, 나무꽂이는 곰팡이 균이 번식할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는 하는데요. 저도 원예용 철사를 써보고 이 나무꽂이를 써보지만 이 원예용 철사는요, 아이들을 단단하게 고정을 못 시켜주더라고요. 두 가지를 다 사용은 하는데 이 아이를 계속적으로 꼽아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옆으로 아이들이 웃자라거나 할 때 쓰러지거나 벌어지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무꽂이를 딱 꽂아서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만 고정을 해주시고, 햇빛 가까운 데서 내놓으시면 이 아이들이 다져지면서 조금 단단해지면서 수영을 잡아가거든요. 그렇게만 관리하셨다가 이 수영이 그대로 키우셔도 괜찮지만 예쁘지 않다, 내가 원하는 수영이 아니다 할 때 그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주셔서 수영을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급하게 적심삽목하지 말고 봄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답니다. 이 아이도 제가 항상, 이 아이는요 애성인데요, 정말 물 좋아하고 성격이 좋아요. 아프거나 무르거나 그런 병증이 별로 없어요. 깍지도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크면서 자라면서 옆으로 쫙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원예용 철사 아니면 묶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요게 계속적으로 꽂아주는 건 아니고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벌리는 쪽으로 이렇게 꽂아주다 보면 봄 돼서 이 아이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좀 단단해지거든요. 줄기가 초록색이 아니고 나무 색깔로 바뀔 때쯤에서 요걸 뽑아주시면 되세요. 뽑아주시면
그대로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죠. 이렇게 뽑아도 그렇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멋진 수영을 만드셔서 관리를 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것도 천의엽변경이에요. 천의엽변경도 수영이 자꾸 옆으로 벌어져가지고 여기 철사가 꽂혀 있죠. 대부분 제가 이렇게 키가 자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철사나 나무꽂이나 대부분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옆에 간섭이 심해가지고 또 제가 거리대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입장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데가 예쁘지가 않죠.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나무 색깔로 목질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요것만 없다면 나머지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잖아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요. 곁가지라고 하죠. 여기서 자라면서 곁가지로 나와서 화분 밖으로 나가서 수영이 예쁘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바짝 필요 없는 줄기 요것 때문에 안 예뻐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그게 안 보이니까 조금 덜한데 여기 잘린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제부터 뭐 겨울에도요. 성장을 하는 아이들은 속도는 느리지만 새 자구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새 자구를 만들어내서 그 새 자구가 요 잘린 부분을 가려줄 거예요. 가려서 이만큼 꽃 모양의 아기가 하나 생기면 또 그럭저럭 예쁜 수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싫은 아이들 가지치기 같은 거 정도는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멀쩡한 꽃 모양에 있는 아이들을 적심을 하겠다고 콩나물처럼 웃자라서 잘라내겠다고 미리 자르시고 하시면 겨울 동안에 다시 웃자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봄에 하시는 게 훨씬 낫답니다. 자, 혹시라도 가지치기를 했다든지 뭐 이 아이는 꽃 모양이 없기는 하지만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꽃 모양이 있는 아이를 심하게 웃자라서 정말 보기가 힘들어서 잘랐다 싶으면은요. 이 아이를 겨울에 심지 마세요. 심지 마시고 그대로 화분 위에 올려놓고 말리세요. 겨울 동안에 그냥 말리셨다가 봄에 심으셔도 돼요. 다육이들 이렇게 잘라놓고 말린다고 해도 나 이렇게 목질이 조금 두껍다 싶으면 말라서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여기서 새 뿌리가 나오기도 해요. 새 뿌리가 나와도 우리 집에 햇빛이 부족하다 하면 그냥 두셨다가 봄에 심어서 햇빛에 내놓으시면 다시 이 아이가 소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걸려서 부러졌다 하면 꽂으면 또 웃자라거든요. 그러니 그냥 화분 위에 던져서 올려놓으시고 그냥 말리셨다가 이제 뭐 한 달 반 이 정도만 되면 될 거예요. 그때쯤까지 그냥 올려놓으셨다가 꽂으셔도 된답니다. 만약에 이 가지가 바싹 말라서 딱딱해진다 하면은 그 딱딱한 부분만 잘라내고 봄에 가서 새 뿌리 받아서 심어주시면 되세요. 얘가 여기를 올려놓으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가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렇게 말려서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꽃 모양이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버리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렇게 지금 겨울 동안에 이제부터 남은 그 한 달이 햇빛이 부족해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점점 웃자라는 아이들이 생기겠죠. 또 하나 이렇게 홍옥 같은 아이들이 많이 웃자라요. 웃자라는 거는 그냥 나중에 민릿장 따주고 그렇게 관리한다 치고 적심도 봄에 해준다 치고 그런데 지금 웃자란과 동시에 아이들이 물을 아껴서 주기 때문에 공중뿌리가 많이 날 거예요. 공기뿌리라고도 하죠. 그 공기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뿌리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70~80%는 물이 부족해서 공중뿌리를 올리는 다육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요, 이 공중뿌리를 전부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싹 제거를 해주면 밑에 있는 뿌리가 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짱짱하게 있다가 봄에 다시 분갈이를 해주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민릿장 따줘가면서 공기뿌리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봄에 가서 이렇게 곁가지로 나온 거 요거 아주 자꾸 계속 걸리적거리잖아요. 요거 꼬지를 꽂아서 안으로 모아주시던지 아니면 잘라주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요거는요 리틀부티예요. 리틀부티가 오늘 저 안쪽에서 조금 물이 고픈 듯이 보여서 꺼내 봤는데요. 솔방울처럼 이렇게 옹다그리고 있는 모습이 그냥 아직은 괜찮다 싶어서 물을 안 주고 공중뿌리만 제거하고요. 또 밑잎장 벌어진 잎장 그거를 뺑뺑 둘러서
조금 제거를 해줬어요. 저도 이렇게 마른 잎장 같은 거 다 제거해주고 목대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겨울을 나면 봄에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예쁜 모습으로 다져지면서 다시 새 아가들을 또 옆에서 만들어 낼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새 식구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예쁘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 포토에 앉아있는 아이 분갈이 해주려고 한다 하고 말씀드렸던 담설금이랍니다. 이 아이 빛깔이 또 아주 예쁘더라고요. 저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도 물론 예쁘지만 이렇게 은은한 빛깔이 파스텔 톤이 나는 아이들도 상당히 예뻐요. 어떻게 보면 살금이금 빛깔하고 괜찮은데요. 저도 이 담설금은 처음 켜봐요. 근데 제 느낌으로도 이 아이도 목대가 굉장히 가늘어요. 작업 번식은 잘 할 것 같고 이꼬지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 아이도 우짜라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아껴가면서 겨울 동안에 우짜라지 않게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분도 아주 새롭지요. 제가 처음 써보는 아이인데요. 이 화분에다가 심어주니까 담설금과 이 화분의 빛깔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아이 심어놓고 하루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답니다. 이 화분이요, 락분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세트로 제가 드려놨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기회 되면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 담성글 아주 매력있고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경험 삼아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짱이맘 오늘 하루 쉬면서 다육이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겨울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